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 책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주신다 이야기를. 주로 서울이나 제주도, 유럽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도시 기반으로 움직였다면 소도시 기반으로 잊혀져가는 컨텐츠를 복원시키고 기록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를 먼저 많이 습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가장 차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열심히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리고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B5 크루의 우리 김소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B5 크루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5 크루 김소연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고요. 모두 여행기자 출신으로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5년차 된 스타트업입니다. 네, 5년차 돼서 B5는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B5 크루의 이 회사 명이 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수많은 회사를 거치면서 네네. 정말 수많은 A4를 많이 썼습니다. 네. 지금도 A4를 물론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A4를 보면서 상징적으로 되게 네. 많은 차별성을 갖고 싶었고 네네.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발음도 B5라는 발음이 너무 좋았고 네. 조금 기존의 컨텐츠와는 차별성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네. B5라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인증받으면서 법인화하면서 크루라는 이름을 붙여서 법인화했습니다. 크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크루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같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대예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트렌드 코리아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시대예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크루로 쓰는 세상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제가 조금 더 5년 전에 그걸 생각해서 네. 저도 저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을 저를 통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크루라는 이름을 붙였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네. 다 같이 가는 네. 크루들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대표라고 미팅할 땐 하지만 사석에선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항상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B5 크루여가지고 회사에 계신 분이 5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건 아니었고. 네, 5명보다는 더 많은 크루랑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흔히 말하는 그냥 A4라고 상징되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정형화된 어떤 틀을 깨고 싶어가지고 B5를 선택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좀 발음도 굉장히 예쁘다. 네. 좀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B5 크루까지 붙이면은 여하튼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들으니까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회사 이름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행을 주로 다루는 스타트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여행이 기본이 되는 회사고요. 네네. 저희도 지금 대표님처럼 네.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곤 있는데 이렇게 네네. 영상까지는 하지 못하고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출판 라인까지만 가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IT나 테크 쪽은 아니고요. 네네. 로컬을 기반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 하여튼 지역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IT적인 기반보다는 주로 책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주신다,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저희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창업하기 이전에 회사 다닐 때는 주로 서울이나 제주도 아니면 유럽 이런 데 이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도시 기반으로 움직였다면 네네. 창업을 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소도시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 소도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잊혀져가는 컨텐츠를 저희가 좀 복원시키고 기록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과 관련돼 있는데 네. 여행 중에서도 누구나 뭐 알고 있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유명 관광지보다는 네네. 지금 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화두가 굉장히 무겁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지방에 사라져가고 있는 좀 뭐 사라져간다기보다는 좀 알리고 싶어하는 곳들이 굉장히 보석 같은 곳들이 많을 텐데 네, 네.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 네, 지역 예술가도 많이 만나고요. 네. 또 지역에 잊혀진 그 역사적인 문화 그리고 인물들 같은 것들 보고 맛집도 저희는 핫플레이스는 안 가요. 네. 누구나 다 갈 만한 인스타에 나올 만한 맛집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주로 3대가 하시는 곳이나 노포 네. 아니면 백년가게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대표님의 이력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네, 네.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크루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녔어요. 네네. 기자 생활도 했었고 네. 기획사도 있었고 네네. 주로 이제 지금과는 관련이 있지만 네.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있어서 네네. 만들어야 하는 뭐 예를 들어 제주도 길 뭐 백선 이런 아니면 뭐 해양수산부와 함께 떠나는 해안누리길 백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말 많은 곳들을 가고 많은 해외를 뭐 50여 개국 이상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 네네. 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그러셨듯이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네. 기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곳에 방문해도 제가 담고자 했던 컨텐츠는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창업의 계기가 되었죠. 네. 그러면 지금은 대표님이 진짜 뭐 같이 크루들하고 뭐 의논도 많이 하시겠지만 담고 싶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맨 처음에 저도 경기 콘텐츠 진흥을 통해서 창업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BM 개발하는 BM 모델 개발하는 지원 사업이었어요. 네. 그게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네. 책만 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네. 가까운 경기도 이천에 가서 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한 권의 책으로 오늘 이천이란 책을 만들고 그곳에 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처갓집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쌀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네. 하시는 이제 청년 농부를 만나게 되어서 네. 많은 이야기 나눠보니까 역시나 쌀이 굉장히 안 팔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원물은 좋지만 원물이 팔리지 않는 소도시들 되게 많이 봤는데 또 저도 쌀을 잘 팔아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볶이로 제 책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떡볶이 밀키트 펀딩을 했고 네. 아디즈를 통해서 그때 한 1700% 넘게 팔게 되었고 이게 맨 처음 창업의 네.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할 때부터 그러니까 경기 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하셨군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을 하는 곳들, 여행 콘텐츠를 다루는 뭐 스타트업, 푸드폼 뭐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금방 말씀한 지방 소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독특한 개념도 있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차별화된 포인트는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 노포에 간다고 해도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그 지역이 왜 이 불고기가 왜 여기에 유명해졌고 네. 왜 이곳이 쌀이 유명해졌는지를 알고서 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가고요. 네네. 그리고 물론 관광가랑 문화예술가랑도 협업을 하지만 지역의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B2C들이 보면 굉장히 지루할 만한 곳인데 저희는 어떻게든 그곳에 가서 지역의 문화를 먼저 많이 습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가장 차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취재를 할 때도 뭔가 철학이 있습니까? 뭐
일단 당연히 직접 가실 거고 네. 가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협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모든 건 다 저희를 기준으로 만들고요. 네. 저희는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쓰는 모든 여행 사진이나 음식 사진 그리고 인물 사진은 저작권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가공, 3차 가공도 가능하고 네네. 저희가 A라는 도시를 취재를 해서 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의 협업이 끝나도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컨텐츠 요청이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다른 폼으로 재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아까 크루라는 표현을 쓰셨고 네. 뭐 이렇게 같이 한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뭐 아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글도 써야 될 거고 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다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 내부에? 일단은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포토 있고요. 그 에디터도 있고, 이제 디자이너도 있고, 네네.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시선대로 제가 이제 요구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서 발간하는 그 출판물이 좀 닮아 있다, 좀 네.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뭔가 책 출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책 실제로는 출간이요. 어떤 책들을 그러니까 책을 단행본으로 냅니까? 뭐 어떤 서비스가 지금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묵가지가 제일 많아요. 네. 육가지보다는 묵가지가 많은 이유는 지역 소도시의 문화관광가나 이런 데들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입찰은 하지 않고 수의계약만으로 하거든요. 아, 수의계약으로. 네네. 네. 그래서 수의계약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이야기해서 만드는 판매용이 아닌 이제 배포용이 네네. 있고, 근데 저희는 뭐 작은 리플렛 이런 단위는 아니고 아예 책 단위로 만들고요. 네네.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정돼서 네. 함께 만들게 된 리무브라는 여행 잡지는 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인 6가지인 매거진입니다. 네. 그 말고도 그러면은 일단은 지방에 있는 주로 지자체의 관광진흥 뭐 관광과 관련된 네. 부서랑 협업을 하는 거고. 관광가나 뭐 네. 이제 여행 관련 재단들.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일단 우리의 고객이네요. 어떻게 보면 돈을 네. 주로 내시는 분들인데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내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조금조금하게 먼저 시작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뭐 다른 온라인으로는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지금 경기도랑도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에 이제 도약 패키지나 성장 패키지라고 네네. 저도 이제 그 단계를 거쳤는데 그렇게 이제 수혜 기업들을 인터뷰를 해서 SNS를 통해서 네. 또 블로그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들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분들을 많이 외부에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근데 그 분들의 기준이 보통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장님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역 원물을 통해서 6차 가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다 이게 다 저희 여행 컨텐츠랑 맞닿아 있어서 저희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뭐 아까 또 사전에 또 주신 자료를 보면은 팸투어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팸투어 이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팸투어는 자주 합니다. 그냥 이번 주에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역으로 팸투어를 되게 많이 갔어요. 갔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청 초청으로 이제 해외를 가면은 이제 다 각국의 다른 네네. 기자들이 모이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지루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곳들 A, B, C, D 딱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소회를 딱 한 다음에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팸투어 기획자라면 유명한 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한 가지라도 듣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제
B5 크루 창업해서 제가 가장 유관한 그런 이제 소도시들한테 제안을 몇 건 드렸더니, 그러면 대표님이 저희 도시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니까 한번 팸투어 기획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네. 기자 팸투어보다는 아예 제 리무브 매거진 타겟이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네네. 50대에서 70대의 여행을 좀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에 향유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내 여행을 하셨을 때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닐 것인데, 그럼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팸투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예 타겟을 액티브 시니어로 했고,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 시니어 중에서도 조금 더 멋지신 분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액티브 시니어 모델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팸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네, 많이 맞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은 아까 액티브 시니어 모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몇 번 진행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럼 그게 네. 끝나고 나면 뭔가 컨텐츠가 나오면 그게 또 책으로 출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책으로 출간 안 하고요. 보통 액티브 시니어 분들 텐션이 되게 높으세요. 네. 주로 ENFP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릴스를 엄청 찍으셔서 이제 온라인 홍보 쪽으로 활용을 하고, 요즘은 어느 관광가이든지 다 주무관님들이 SNS 홍보를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팸투어의 이제 결과물은 SNS를 통해서만 나가고, 당연히 이제 보도자료 정도는 스트레이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충주맨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다들 탤런트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만 다 충족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런 분들, 텐션이 높은 분들 모시고 가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책 출간도 하시고 팸투어도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보면은 지역의 뭐 이천이나 이런 지방 도시들의 어떤 네. 컨텐츠 담는 단행본도 발간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단행본 발간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행본은 발간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도 드리고, 네. 제가 따로 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통영 같은 경우는 네네. 단행본은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한 4권 정도 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통영을 또 수십 번을 가다 보니까 네. 이 컨텐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책을 내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책들도 되게 많아서 네. 뭐 위스키 책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정원 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원? 국내 정원. 네. 이제 수목원이랑 휴양림을 벗어나서 네네. 이제 고급 정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좀 일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적게는 10,000원, 비싼 건 한 6만, 7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정원들, 국내 한국의 정원들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취재가 시작됐다는 거는 우리 B5 크루의 크루들이 다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 네. 책에 따라 그 크루에서도 A와 B, C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책 컨텐츠에 맞는 크루를 네. 네, 골라서 네, 네, 네. 그러면 크루들은 뭐 약간 풀제인가요? 어떻게 보면 풀로 우리가 이렇게 크루들이 있는 거고, 네. 뭐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또 그 프로젝트에 맞는 크루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네. 그 풀에 또 뭐 좀 있다가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6명 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일이 몰리거나 좀 더 많은 출장이 필요로 할 때는 10명에서 12명까지도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뭐 네. 딱 뭐 4대 보험 기준으로 말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4대 보험을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정규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정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크루들이 많다. 저희 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앞으로도 정직원으로 뽑아서 사이가 나빠질 일은 안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도 요즘 고용 형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은 또 그때는 평소에는 또 자기 일을 알아서 또 하시다가 네. 이런 뭔가 프로젝트가 생기면 또 우리 같이 협업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라고 하긴 조금
좀 무리가 있고 여행 쪽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쪽은 사실 그렇게 프리로 일하는 문화는 벌써 한 15년, 그렇죠. 20년 전부터 네네. 많이 그랬고요. 네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오히려 배려인 경우가 네.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주로 우리 고객은 지자체인가요? 일단 돈을 주는 고객은 그렇게 네. 보기에 가장 지금은 가장 그게 많겠네요. 네, 지자체나 이제 관광 각 지역에 있는 재단, 네, 문화관광재단 그런 분들이 저의 네. 중요한 클라이언트죠. 네, 그러면 그분들 말고 또 저희가 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 벌고 있는 곳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네. 홍보가 힘들어요. 네. 나는 이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네네. 홍보가 힘들어요. 네네. 다 똑같은 귀결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하다못해 보도자료를 하나 내실 때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당연히 AI 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분의 창업 스토리부터 어떻게 발전하고 싶은지까지 풀 스토리는 그래도 사람이 아직은 붙어서 A부터 Z까지 연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기업의 브랜딩을 아예 맡아서 기획기사를 꾸준히 15건에서 20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기자 생활에 어떻게 보면 좀 네, 연장선이죠. 네, 연장선에서 원래 했던 전공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지방 찾아가셨다가 좋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대표님이 먼저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면 그분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정말 많고요. 감사하게도 그냥 저희한테 찾아와 주시는 고객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네네. 75% 정도는 찾아와 주신 인바운드인가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우리가 잘 브랜딩이 어떻게 잘 돼 있나 보죠?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일단 기자생활 하면서 인맥이 되게 많이 넓었고 네네. 그 인맥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 네.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창업을 했고 네. 이런 여러 컨텐츠도 소문은 만들고 났고. 소문 났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는 내가 저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분들은 B2C는 아니고요. 재단이나 지자체 관광가에는 제안서를 씁니다. 하지만 주무관님보다 더 열심히 씁니다. 네. 그래서 주무관님이 선택하실 수 있게 제안서의 기획안을 3-4가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무조건 고르실 수밖에 없게.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이 우리를 또 우리의 지금 타겟은 투자자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우리 B5 그룹랑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 너무 좋은 컨텐츠를 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창업 동기도 네네. 경기도 이천이라는 소도시를 살려보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이제 중기부랑 같이 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 네. 총이 창업 패키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광공사 함께 했던 엑셀러레이팅 공모 네. 사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제가 냈던 아이템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 소도시에 잊혀진 이야기를 아카이빙 하겠다라는 것들은 같은 궤에 있었어요. 네. 이 것들이 저의 이제 앞으로의 타겟 목표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를 찾아주는 분들도 이 사람한테 우리의 컨텐츠를 맡겼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컨텐츠로 아카이빙이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아까 책으로 발간하는 것도 있고 네. 뭐 팸투어 같은 거 하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이 홍보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뭔가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없고 네. 저희는 오로지 그냥 책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데 왜 유튜브를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도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이제 지역민들하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중심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내공이 쌓이고 이제 업력이 좀 더 쌓이면 저희 내부의 자체 컨텐츠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하튼 단단히 이 책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인터뷰가 끝나지 않을까. 네. 근데 벌써 23분이 지났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경기 콘텐츠진흥원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기도 했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우리의 뭐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BM 모델 개발 사업이 되었을 때 네네. 가장 큰 고민은 회사에 다시 들어갈까? 음. 창업을 할까라는 기로에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받았던 지원금이 지금 생각하면 금액의 숫자보다는 너도 이 창업 세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어라는 어떤 좀 희망을 주셨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두드리시는 것들이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허들이 높거든요. 네. 저도 2, 3년 준비해서 도전했던 건데 이제 작지만 아이템별로 더 촘촘하게 투자해 주시고 대표님의 역량을 봐주시는 건 확실히 경기 컨텐츠진흥원이 잘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도전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면 좀 저처럼 좀 좋은 희망을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점이 됐고 저희는 뭐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했지만 뭐 지금 당장 투자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는 데도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아까 말 지방 소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저희들도 지방의 여행을 가봐도 사실은 좋은 게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여전히 막 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고 싶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우리 B5 크루가 꼭 만났으면 좋겠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B5 크루의 장점이나 뭐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을 안 하는 건 책을 한 페이지만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대도시에 갔을 때 높은 종탑 하나를 보고 난 거기를 갔다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는 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모든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역량이 있냐 없냐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깊이 있게 소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주시면 좀 변별력 있는 아카이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B5 크루 아까 아마 B5 크루 뭐 뒤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회사 이름이 또 궁금할 수 있는데 앞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특히 소도시,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 시대라고 하는데 영상은 좀 더 내공이 쌓이면 하시겠다고 지금 딱 무게 중심을 책을 잡고 계시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우리 다양한 뭐 지자체라든지 다른 곳들이 계시면은 아마 우리 B5 크루를 직접 검색해서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모르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